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땀나도록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뭘 했습니까? 바로 이차 함수의 식구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제도 많았고 내용도 많고 풀이 과정도 길고 오래 걸렸었죠. 아마 여러분들 복습하냐고 조금 고생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차 함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은 당연히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제목이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최대최소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는데 2차 함수의 최대최소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면요. 두 번째 내용은 볼록한 방향. 자,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A의 부호에 따른 즉 볼록한 방향에 따른 최대최소값 이렇게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핵심을 잡아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내용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칠판으로 가서 개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최대값은 제일 큰 거야. 최소값은 제일 작은 거야. 이건 알아요. 그럼 도대체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이라는 건 무엇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수값의 최대 최소입니다. 뭐라고요? 함수값의 최대 최소. 함수값이 뭐죠? 쉽게 얘기해서 x에 의해서 대응돼서 나오는 y값. 한마디로 y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아래 그래프상에서.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은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거, 최소값은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거, 요건 알아요. 그죠? 뒤쪽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바로 함수값의 최대 최소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차 함수 y는 ax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러한 포물선이었고요. 자,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러한 포물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가 0보다 크다, 즉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그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끝없이 여러분들 화면 밖으로 벗어나서 올라가겠죠. x가 이만큼 왔을 때만 해도 저 위로 가 있을 거예요. 결국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끝없이 가니까. 그죠? 하지만 가장 낮게 내려온 점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죠. 아, 꼭지점이 가장 낮은 값이 되겠구나. 그럼 그때의 y의 값은 얼마가 되죠? 함수값. y의 값은 바로 내려오다 x축에서 딱 만나니까 y의 값이 0이겠죠. 아, 결국은 최소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무슨 값? 최소값. 아래로 볼록하니까 가장 낮게 내려오는 점.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없다. 자, 그렇다면 위로 볼록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야구공을 물체를 사과를 하늘로 확 던졌어요. 그럼 가장 뭐가 존재할까요?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겠죠. 그럼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 점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특히 그 점의 무슨 값? y값, 함수값. 됐죠? 자, 위로 볼록할 때는 가장 높이 올라오는 게 바로 0까지 올라왔다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래로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까지 그렸지만 저 밑으로 한참 내려가겠죠. 그죠? 결국 최소값은 없어요. 하지만 가장 높은 최대값은 있다. 얼마다? 0까지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흐름은 그러니까 결국 올라가다가 내려오거나 내려오다 올라갈 때 그 꼭지점 있잖아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또는 최소값이 되는구나. 뭐라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구나. 그리고 최소값은 아래로 볼록한 즉 이차함계수 0보다 클 때 나오는 거고 최대값은 위로 볼록한 즉 a가 그렇죠 0보다 작을 때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개념. 이제는 우리가 항상 y는 ax제곱, 즉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것만 배운 게 아니죠. 포물선 막 이동했잖아. 그죠? 왔다 갔다 이동했었죠? 그렇게 이동했을 때, 즉 우리가 한마디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일단 a가 0보다 큰, 즉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려면 조금 전에 최대 또는 최소값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꼭지점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꼭지점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이 뭐니까? P, Q니까. 됐습니까? 아, 꼭지점이 P, Q. 아래로 볼록해요. A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위로는 끝없이 가니까 무슨 값은 없을까? 최대값은 몰라요. 없어요. 하지만 가장 낮게 내려온 점이 있네요. 바로 어디? 꼭지점. 자, 그러면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최소값이 존재하고 그때의 최소값은 함수값, 즉 y의 값이니까 얼마가 될까? q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x가 얼마일 때요? x가 p일 때, x가 다른 값일 때는 오히려 요거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게 내려온 최소값은 x가 p일 때 y이다. 아, q이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 한마디로 꼭지점이 P, Q라고 주어지면 x가 p일 때 최소값이 q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 예를 들어 꼭지점이 3,5다라고 하면 x가 3일 때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하면 무슨 값이 존재해요? 최소값이 존재한다. 최소값이 얼마다? 5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최소값을 얘기할 때 y는 5다. 굳이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내용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즉 위로 볼록합니다.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 즉 함수값의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위로 볼록하니까. 자, 그 최대값 어디서 나온다? 좀 전하고 똑같습니다. 꼭지점이 P, Q라면 x가 p일 때 최대값이 뭐가 된다? q가 된다. 가장 높이 올라오는 점이 q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래로는 끝없이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 최대값이 q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그러면 y의 값이 이 그래프에서 모든 y의 값은 다 q보다 어떨까요? 다. 제일 큰 게 q라는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q보다 작겠죠. y의 값이 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y의 값이 q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그 지점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앞에 페이지에서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다면, 아, 이때 모든 y의 값은 어디에 있다? q보다 이번에는 같거나 어디에 있어요? 다 위쪽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y의 값이 다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개념입니다. 개념이 짧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 2차 함수 식구하기보다는 쉽습니다. 아셨죠? 자, 아래로 볼록할 때 최소값 갖는다. 꼭지점에서 나온다. 최소값은 꼭지점 y좌표이다. x가 얼마일 때? 꼭지점의 x좌표일 때. 위로 볼록하면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최소값은 없어요. 자, 역시 꼭지점에서 나온다라는 요 내용. 자, 이제 우리 개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의 우와, 이런 모양 처음 봅니다, 우리. 어쨌든 이걸 잘 전개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p, 그때의 x의 값을 q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거꾸로 돼 있어요. 최대값을 p, 그때의 x의 값을 q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려면 꼭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완전제곱식과 상수항이 붙어있는 형태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실제로 풀어보면 마이너스는 두고요. 어차피 두고 요거 요렇게 전개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거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연습했었죠? x제곱 빼기 4x까지 쓰고 이렇게 준 다음에 완전제곱이 되려면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4 들어가고 없던 4를 썼으니까 바로 빼주죠? 지우는 거 아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바로 x 빼기 2의 제곱이 됐었고, 자, 요거 마이너스 16입니다. 자, 괄호 밖으로 나오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나오니까 플러스 16으로 나올 거예요. 자,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무슨 값? 위로 볼록합니다. 0보다 작아서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16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그때의 x의 값을 q라고 했으니까 q가 2가 될 테고 p의 값이 16이죠. 그렇기 때문에 p 플러스 q의 값은 16 플러스 2가 돼서 결과는 1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결국 이렇게 펼쳐져 있거나 어쨌든 희한하게 묶여 있으면 완전 제곱식과 상수항이 붙는 형태로 고칩니다. 왜요?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 아셨죠? 자, 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일 때. 자, 우리는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공부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하네요. 이차함계수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값을 갖고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를 의미한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이야기는 이차함수식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해서 가고 꼭지점 y좌표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정리되란 얘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꼴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제곱 뒤에 붙는 상수가 마이너스 6이 되도록. 됐죠? 자, 고쳐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2x 한 다음에 우리는 상수항 m을 뒤로 뺐고요. 완전 제곱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1 필요했고요. 바로 1 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세 개의 항이 바로 얼마가 됐냐면 x-1의 제곱이 됐었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남네요. 여기 지금 당연히 플러스 m이에요. 그죠? 자, m-1 자리만 바꿔서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됐죠?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m-1이 마이너스 6이니까 m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최소값이 주어지거나 최대값이 주어질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그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최소값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둘째 줄 처음 보니까 y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렸었죠. 자, 우리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 체중이 80kg입니다. 꿈의 몸무게 80kg인데 우리 반의 모든 아이들은 나보다 무겁지 않아 라고 하면 선생님이 최대값인 거예요. 우리 반에서.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80kg보다 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맞죠?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y값들은 2보다 작아요. 또는 2까지 같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이 2란 얘기예요. 됐나요?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결국 바꾸면 최대값이 모임을 알려주는 거다. 2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값이 2라는 걸 우리는 이제 꼭지점의 y좌표가 2란 얘기니까 이렇게 된 뒤에가 2로 끝나라. 여기까지 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이제 완전 제곱식과 상수항이 붙어있는 형태로 고쳐볼게요. 자, 2차 항계수가 1이 아니네요. 그럼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플러스 4x 되려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야죠. 상수항 k 밖으로 뺍니다. 자, 완전 제곱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1 들어가고 1 바로 뺐고요. 자, 밑줄 친 세 개의 항이 바로 x 빼기 1의 제곱.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이쪽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와 곱해져서 플러스 2로 나갈 거니까 k 플러스 2 꼭지점의 y좌표가 궁금하다고요. 누가 돼야 된다고요? 2가 돼야 된다고요. k 플러스 2가 2니까 여기서 k의 값은 그대로 얼마가 된다? 0이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개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끝을 보니까 19하래요. 우와! a, b, c 세 개를 다 구해야 되네. 지난 시간에 이차함수 19하기에서 배웠었어요. 그죠? 근데 지나는 세 점이 주어져 있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지금 문제가. 자, 문제를 봤더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3을 갖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번역해 볼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3이다. 이 얘기는 뭐가?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구나 라고 써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인 거, 자, 지난 시간에 있었죠? 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었어요. 꼭지점 주어질 때는 2차 함계수는 모르지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바로 이거구나. 되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됩니까? 지금 a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알 수 있는 거 잠깐 보면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할 테니 2차 함계수 a가 0보다 작을 거라는 걸 잠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a가 정말 0보다 작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 뭐가 있습니까? 그쵸, 원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대입할 겁니다. 누구를 갖다가? 0,0을 갖다가. 됐죠? 자, y에 0, x에 0 대입해보면 0은 x에 0 대입하면 1의 제곱 1이니까 그대로 a 플러스 3이 돼서 a의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실제로 위로 볼록하게끔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에 자, 요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겠고요. 만약에 선택지가 있는데 선택지에서 이런 식으로 전개된 형태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식의 전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자, 전개해 보면요.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이죠. 됐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 여기 3입니다. 그죠? 예, 플러스 3이요.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데 y절편 0이구나 라는 거. 원점이 지나는 점이 바로 y절편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답 써도 되겠고요.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2차 함수 식구하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 2차 함수 식구하기 4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있었던 꼭지점과 지나는 한 점 주어지는 유형이 있었죠. 이렇게 식 잡아서 푸는 거. 자, 그런데 꼭지점이 주어지는 대신에 x가 몇일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몇이다라고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난이도 높여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 1번인데요. 자, 그래프의 모양이 y는 2분의 1x제곱과 같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평행이동시킨 형태, 즉 2차 항의 개수가 2분의 1로 출발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그리고 최소값이 4분의 5래요. 최소값에서 알려주는 건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4분의 5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축을 알려주고 있네요. 축은 뭐였죠? 꼭지점의 x좌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지점이 마이너스 1,4분의 5다라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4분의 5인데 2차 함계수는 2분의 1인 거죠. 바로 답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y는 2분의 1로 출발할 거고 x 한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될 거다. y좌표가 4분의 5면 뒤에 이렇게 붙을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가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예, 따로 식이면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오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참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자, 여기가 중요하네요. x가 1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1,4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선생님 이거 말고 또 할 수 있나요? 한 가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최대값이니까 위로 볼록하겠구나. 2차 함계수 a가 음수겠구나 라는 정도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처음 나오네요. 그죠? 2, 4분면을 지나지 않아 이게? 그럴 때 상수 a의 범위를 구하라.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죠? 일단 요가 밟고 있고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보다는 누구로 갈까요? 일단 a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4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4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지금 이 물결 무늬 밑줄에 대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문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서 따져볼게요. 아,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 꼭지점이 1,4 꼭지점을 한번 찍어보고요. 꼭지점이 1,4 이 점이 꼭지점인데 그리고 예상했듯 A가 0보다 작아요. 위로 볼록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래프 그려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위로 볼록한 거. 선생님 1, 2, 3, 4 다 지나요. 이사분면을 안 지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사분면이 이쪽인데 결국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냐면 이사분면을 안 지나려면 꼭지점이 1,4이면서 위로 볼록한데 이렇게 되란 얘기네. 굉장히 폭이 좁게 내려가란 얘기네. 그러면 그 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A의 범위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바꿔 생각해보면 이 둘의 차이점은 Y축과의 교점이 0보다 크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Y축과의 교점이 0보다 작으면 이사분면을 안 지나게 돼 있죠. 자, 0하고 같아도 이사분면은 안 지나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말을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Y절편이 어렵습니다. Y절편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야 0보다 크면 이사분면으로 넘어가니까 0보다 같거나 작아야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사분면 안 지난다. 이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Y절편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X가 0일 때 Y의 값이었죠? 자, Y절편 한번 구해볼게요. X가 0일 때 Y의 값. 자, Y는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A 플러스 4가 돼요. 이게 Y절편입니다. 이 Y절편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주시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수 문제인데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필수 문제 3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x축과 마이너스 5와 1에서 만나고, 요거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이차함수 식구하기였습니다. 자, x축과 마이너스 5와 1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x축의 점이니까 y좌표가 0이에요. 결국 y가 0일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5와 1,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던 거 있었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식을 잡아보면 2차 함계수는 잘 몰라요. 볼록한 방향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최소값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한 거 아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의 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마이너스 5 대입했을 때 0 나오고 1 대입했을 때 0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식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27이다라는 얘기는 요 식을 결국 요렇게 완전제곱식과 상수항이 붙는 형태로 고쳤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27이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이 식을 결국 이렇게 완전제곱식과 상수항이 붙어있는 형태로 고쳐라 라는 얘기죠. 결국 a를 빼낼 거고 요 부분만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우리는 완전제곱되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 넣고 빼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결국 a에 이렇게 세 개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a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9a로 밖으로 나옵니다. 바로 누가? 이 값이 누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7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9a가 마이너스 27이니까 여기서 a의 값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a가 3이면 a에 이제 3을 뭐 여기 좀 넣어볼까요? 다시 a에 3 넣어보면 3에 아까 요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였고요. 자, 이제 끝까지 풀어보면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니까 구하고자 하는 a 빼기 b 빼기 c. a, b, c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a 빼기 b 빼기 c. 3 빼기 12 빼기 마이너스 15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x축과의 교점 두 개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 부분까지 식을 세울 수 있고 단 폭을 몰라요. 예상컨대 a가 아래로 볼록했을 거니까 a가 0보다 클 거라는 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죠. 누굴 통해서? 결국 만나고 최소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꼭지점 y좌표로 표현해서 a값 구해서 식 완성하고 나머지 A, B, C를 구해준 겁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 필수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고 최대값이 이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웃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좀 전 문제하고 똑같아요. 완전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가 0일 때 x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2차 함수씩 세울 수 있어요. 2차항의 개수를 모르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1과 3 대입했을 때 y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앞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2다. 어떻게 풀었죠? 최대값이 2다. 아, 꼭지점 y좌표가 2. 이걸 결국 우리가 완전제곱식의 모양으로 완전제곱식과 상수항이 붙어있는 모양으로 고칠 거예요. 그죠? 자, 완전제곱이 되기 필요한 상수는 절반의 제곱 1 필요하고 다시 1 뺐죠.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이 x 빼기 1의 제곱이었고요. 자, 마이너스 4가 a와 곱해져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최대값이라는 것은 꼭지점의 y좌표에서 나올 거고 그 값이 2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2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옴으로써 a가 또 의미하는 게 2차항 개수였는데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이 잘 나왔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이제 우리가 쭉 전개해 보면 자, 요거 한번 풀어보면 아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였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테고 싹 풀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b의 값은 1, c의 값은 2분의 3이죠. 자,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둘 먼저 하면 마이너스 2분의 4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결과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요 이제 전개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응용 5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a제곱 더하기 b의 그래프의 최대값이 3이다. 미지수가 무려 a하고 b 두 개가 보이네요. 자, 최대값이 3이다. 완전제곱식 만들었을 때 뒤에 붙는 상수가 3이다. 이제 되죠? 꼭지점 y좌표가 3. 자, 그 다음 1,1을 지난다.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럴 때 a 더하기 b의 값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풀이 방법을. 해볼게요. 최대 또는 최소는 꼭지점에서 나올 테니까 y좌표니까 완전제곱식 고치는 과정이고요. 자, 마이너스를 빼보겠습니다. x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2ax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플러스 a 제곱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완전제곱 되게 하려고 이거 뒤로 빼고 이제 절반의 제곱 넣을 건데 이 자체가 완전제곱식이죠. 왜냐하면 x제곱의 개수 1이고 요 가운데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바로 상수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완전제곱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버리고 뒤에 플러스 b를 따로 빼서 쓰면 결국 이 식이 x 빼기 a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괄호한 부분이 플러스 b가 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로 누굴 구할 수 있다?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왜요? 최대값, 꼭지점 y좌표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 맞고 꼭지점 y좌표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b의 값은 나오죠. 그러니 b의 3을 대입해서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a 구하고 싶잖아요? 어디서? 1,2를 지난다 대입을 통해서 y에 2 대입하고 x에 1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데 이쪽으로 넘겨보면 1-a의 제곱이 3 빼기 2니까 1이에요. 그럼 쉽게 한마디로 이게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제곱해서 1 되죠. 1-a가 1이거나 1-a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럼 이 각각에서 a의 값은 0 나오고 여기서 a의 값은 2가 나오는데 a가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버리고 a의 값은 2다라는 걸 알 수 있죠. a는 2, b는 3이니까 둘을 더하면 답은 5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예, 선생님이 최대 최소값 쪽은 개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풀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고난도 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고난도 6번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를 골라왔습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a 빼기 3의 최대값을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을 고쳐보는 단계에 들어가겠죠. 그죠? 일단 쭉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빼낼 거고 x제곱, 자 플러스 2ax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4ax 들어올 거고요. 자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뒤로 일단 빼놓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바로 4a 제곱 빼기 4a 제곱 더했다 뺐다 할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밑줄 친 세 개의 항이 바로 뭐가 되냐면 x 빼기 2a의 전체 제곱이 될 테고요. 자, 요렇게 안 쓰인 거 곱해져서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4a 빼기 3이 될 거예요까지 열심히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그 최대값 이 이차 함수의 최대값 바로 이 값인데 꼭지점 y좌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값을 뭐라고 했대요? 문제에서 최대값을 k라고 하재요. 그럼 이 부분만 우리가 가로로 오른쪽으로 와서 다시 써보면 k가 2a 제곱 더하기 4a 빼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하고 봤더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y가 x에 대한 이차 함수였죠. 근데 여기를 보면 k가 a에 대한 이차 함수예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차항 계수가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할 테니 y 자체는 최대값을 갖는 거였어요. 함수값이. 근데 이 함수에서는 이차항의 계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해서 k는 뭘 갖는다? 최소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요 과정,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을 가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부지런히 가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2의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테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로 나가게 돼서 결국 그렇죠. 이 부분이 k의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모든 내용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편 전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1, 2, 3학년에서 다루었던 함수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한번 볼 텐데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뭘 배웠습니까? 바로 정비례 그래프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 쫙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중1 과정에서 정비례 배웠었어요. 정비례. 자, 정비례 그래프는 뭐였어요? 식이 y는 ax의 그래프였습니다.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배웠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반비례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y는 x분의 몇의 형태. 물론 a는 0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 언제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됐었고요.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갔었고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됐었다? y축에 가깝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반비례 그래프. 오래돼서 조금 기억이 안 나죠? 자, 반비례 그래프는 한 쌍의 곡선이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원점 대칭이었죠. 자, a가 0보다 크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졌었고 a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이렇게 포물선이 쌍곡선이 나타났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비례상수 a의 절대값에 따라서 바로 뭐가 됐습니까?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멀어졌었어요. 그죠? 축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바로 중1 때 배웠던 이 정비례에서 출발하죠. 왜죠? 중2 과정에서는 우리가 뭘 다룹니까? 바로 1차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자, 1차 함수의 모양이 y는 ax 플러스 b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뒤에 상수항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특히나 중2에서 1차 함수가 아닌 것 고르라고 할 때 바로 이 과정이 많이 나오죠. 자, x가 분모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비례에서부터 이제 1차 함수로 넘어오고 이 반비례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분수함수라는 걸 또 따로 배우게 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은 반비례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자, 이제 정비례 이쪽으로 와보면요. 자, 정비례 그래프 y는 ax의 그래프를 무슨 축으로?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 바로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깝다, 그냥 막연하게 이것이 아니라 a를 뭐라고 배웁니까? 바로 기울기라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 이 내용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기울기의 뜻은 뭐였습니까? 바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었다. 그냥 여기까지만 쓸게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것이 바로 기울기였다라는 거. 자, b는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국 y는 ax의 그래프는 원점을 반드시 지났었는데 위아래로 b만큼 옮기는 거니까 결국 y축과의 교점이 바로 b가 된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y절편이라고 했었다. 자, 간단하게 이 개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이 정도의 문제로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a, b의 부호를 결정해 봅시다.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a는 음수가 될 테고 b는요. y절편 0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된다라는 거. 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제 x절편과 y절편이라는 용어 등장을 합니다. 자, x절편은 참고로 어떻게 구해야 됐죠? x축의 점이니까 y가 0일 때의 x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죠? y에 0 대입해서 마이너스 ax는 b.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됐었다. 1차 함수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넘어가면 2차 함수를 배웁니다. 자, 중1 때의 정비례나 1차 함수까지는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이제 이동시켜서 직선이었죠, 포인트가.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큰 특징은 바로 모양이 뭘로 바뀌더라? 포물선으로 바뀌더라. 그렇기 때문에 볼록한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존재를 했었고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제일 처음이 y는 ax 제곱에서 이걸 갖다가 그려보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a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됐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서 그래프의 식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바뀐다라는 것까지. 여기선 꼭지점이 0,0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축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 펼쳐 놓은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부지런히 한번 한 2, 3분 사이에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일단 오늘 배운 내용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볼록한 방향에 따라서 최소값과 최대값만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꼭지점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x가 p일 때 최소 또는 최대값이 꼭지점 y좌표인 q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